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박이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청간합, 지지육합, 오늘 이 시간에는 역시 지지합 중에 삼합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합작용에 있어서 그 명조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청간이나 지지를 통해서 이 삼합이 가장 강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저의 경우는 반은 집에서 반은 바깥에서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깥에서 혼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집단이나 조직 속에서 1인으로 생활할 수도 있고, 또한 동업이나 또는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진 동호인들이 모여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삼합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삼합은요, 청간합이나 지지육합처럼 음양으로 이루어지는 합은 아닙니다. 음이면 양이면 양끼리의 합이에요. 삼합이니까 세 개가 합이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우선 신자진이라는 삼합이 있습니다. 여기 신자진 삼합이 돼서 수국을 이룬다고 했죠. 신금이 여기 있네요. 이 신금에서 세 개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신에서 자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은 여기에 있습니다. 역시 자에서 세 칸을 건너뛰어서 이 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진에서 또 셋을 건너뛰면은 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속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런 삼합을 사회적인 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커요. 여기에 신자진에서 수국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그러한 오행에 작용을 합니다만, 부피는 결국은 12개의 지지를 넘나드는 그러한 광폭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신도 양금이고 양지지고 자도 양, 진도 양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유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신에는 경금이 들어 있습니다. 경금. 그 다음에 자는 수기죠. 수. 다른 것이 없어요. 임수, 계수.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요 지는 토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신금은 금생수 하지요. 그 다음에 이 진토는 또 토생금 합니다.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가 되는 이유는 가운데 위치한 이 자수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위치한 것들이 좌우묘입니다. 지지 중에서 소위 왕지라고 하는 가장 강한 왕지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요 가운데의 좌우묘유에 따라서 수국이니 목국이니 화국이니 금국이니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요 신에도 임수가 있어요. 여기는 계수가 있고 요 진에도 계수가 있습니다. 숙이 어떤 공통의 그러한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해묘미를 봐도 이 해 중에는 간목이 있어요. 암장 속에 묘는 을목이고 미 중에도 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국이 되는 겁니다. 또 인 중에는 병화가 있고 오 중에는 정화가 있고 술 중에 정화가 있어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결성이 되는 겁니다. 사유축에서 이 사 중에는 경금이 있고요. 유는 신금이 있고 축에도 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합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의 사회 활동, 바깥에서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작용을 하는,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삼합입니다. 이 세 글자가 모여서 삼합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국은 모여있는 집합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진합, 진짜 합이다 해서 진합 또는 전합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신자 두 개만 놓여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 생궁에 해당하는 또 여기는 왕궁에 해당하는 그런 합이기 때문에 이걸 준삼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와 진만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삼합의 반합이란 말을 씁니다. 그럼 준삼합과 반합은 이 기의 퍼센테이지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진합일 때를 100으로 본다면 준삼합일 땐 한 70 정도, 반합일 땐 한 50 정도의 그런 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의 그런 논리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국도 있고 목국도 있고 화국도 있고 금국도 있는데 토국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진술충미라고 하는 것은 각 삼합의 고로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삼합 외에 만일에 진술충미 중에서 서너 개의 토를 놓고 있다면 그건 토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국일 때는 이 네 개의 지지 중에서 세 개가 놓여 있다면 토국으로 볼 수 있고 뭐 네 개 다 놓이는 사주도 있죠. 그럴 때에는 아주 귀하게 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극히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드는 그런 면도 나중에 실전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왕 여기 표를 신자진을 그렸다면 이번에는 해묘미를 그려볼까요? 여기에 해가 있습니다.
해가 세 칸을 건너서 묘로 갑니다. 이 묘에서 세 칸을 건너서 미로 가는 것이고, 미에서 세 칸을 건너서 다시 해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해묘미 삼합입니다. 그 다음에 인오술, 여기 인에서 요 오로 갑니다. 세 칸을 건너갔죠. 그 다음에 오에서 술 세 칸을 건넜고요. 술에서 인으로 가면 또 이러한 삼각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유축이죠. 사에서 유로 옵니다. 유에서 축으로 가고 축에서 다시 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삼합은 이렇게 12개의 지지를 얽고 섞어서 하나의 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삼합을 우리가 간단히 또 살펴봐야겠죠. 우선 신자진 수국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자어로 윤하라고 하죠. 윤하. 그래서 그 물들이 모여서 호수나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포용력이 강합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항상 이동, 흐름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진 수국을 놓은 사람들의 경우는 만일의 직업을 갖는다면은 저는 어떤 정보계통의 그러한 직업 또는 판검사의 직업, 그러한 직업들이 이 삼합, 신자진 삼합과 잘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을 얘기할 때 그래서 특수정보나 비밀을 생명으로 하는 그런 것들 또는 뭐 물과 관계 있는 그러한 직업들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갇히지 않습니까? 댐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면은 어떤 감옥이나 또는 죽음이나 이러한 뜻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묘미 목국이라고 했는데요.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곡직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강조될 수 있는 것이 위로 자라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 다시 말하면은 남보다 높이 자라서 우두머리가 된다든지 남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려고 드는 속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묘미 목국은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욕구, 욕망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을목의 경우가 되겠는데요. 유실수가 될 수 있어요. 그 유실수는 열매를 통해서 인간에게 또한 베푸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목과 관련 있는 그러한 직업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넓게는 길러내는 것이니만큼 어떤 유경사업 쪽이나 또는 언론계통이나 또는 건축계통 그런 쪽에 연결을 지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호술 화국입니다. 인호술 화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과 뜨거운 것이 연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열기는 위로 솟구치려 하는 염상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습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그러면 산불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치솟는 화의 그 불길은 참 잡기가 힘이 들죠. 그래서 그것이 아마 그 불의 인호술 화국의 성정과 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업 같은 경우도 어떤 그 화기나 전기 제품, 전자제품 하나 좀 특이하다면 예언을 업으로 삼거나 종교를 업으로 삼는 것도 이 화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사유축이라고 하는 금국이 되겠지요. 이 사유축은 금기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단단합니다. 또 냉정하고 아주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국을 위해서 몸 바칠 수 있는, 자신의 몸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과감하고 아주 정의로운 그런 성정, 다시 말해서 종혁이라고 하는 그런 성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매사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죠. 어찌 보면은 냉정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히 직업도 그런 쪽. 다시 말하면은 어떤 기계 장비 같은 것을 한치 오차도 없이 다룰 수 있게 된다든가, 또는 투쟁이나 의협심 같은 통솔력을 나타내는, 또 정복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정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합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주에 이런 삼합국이 있으면 그 사주는 그리 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어떠한 일간이 됐든 간에 이 사유축이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좋은 격을 이뤄서 길한 작용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우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초과정의 모든 내용들을 좀 다 건드려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어느 한 면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소 미흡하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